이번 딥다이브 자료들을 보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퍼즐이 하나 있더라고요. 경제는 완전히 붕괴했는데 그 안에서 아주 최신의 디지털 경제가 싹트고 있는 나라, 바로 베네수엘라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미션은 대체 무엇이 이 역설적인 상황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그 핵심 동력이 뭔지 함께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근데 시작부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2020년 2월까지 베네수엘라 전역에 위성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나선 점이에요. 무료로요? 네. 이게 그냥 인터넷 공짜 이벤트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사실상 국가의 무너진 통신망을 민간 기업의 기술로 완전히 대체해버리는 뭐랄까 거대한 사회 실험의 시작인 거죠. 아, 그러니까 정부가 통제하던 기존 통신망 대신에 하늘에서 바로 쏘는 인터넷을 쓰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럼 정부가 예전처럼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아예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식의 통제는 이제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지상에 뭐 물리적인 케이블이나 장비가 없으니까요.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죠. 이게 바로 첫 번째 핵심, 인프라 우회예요. 인프라 우회. 네. 단순히 인터넷이 빨라지는 걸 넘어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정보와 소통의 광장이 열리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유로운 소통의 길이 열렸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인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경제의 생명줄이 될 수 있는 거죠? 베네수엘라는 자국 화폐가 거의 휴지 조각이 됐잖아요. 인터넷만 된다고 없던 돈이 생기는 건 아닐 텐데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핵심인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이 등장합니다.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이요? 네, 안정적인 인터넷이 생기자마자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망가진 자국 화폐를 버리고 디지털 달러나 암호화폐로 갈아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제일 같은 미국 은행 앱을 쓰거나 네, 맞아요. 아니면 USDT 같은 달러 연동 암호화폐로 바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이 보내주는 돈도 이걸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와, 즉, 스타링크가 단순한 통신망을 넘어서 달러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위한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걸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새로운 경제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인가요? 보고서에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나오나요? 가령 뭐 동네 빵집 주인이 인스타그램으로 주문을 받고 결제는 디지털 달러로 받는 뭐 그런 그림인 건가요? 정확해요. 그런 소규모 온라인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베네수엘라에 실력 있는 개발자나 디자이너 같은 인재들이 있잖아요. 네, 있겠죠. 이 사람들이 스타링크를 통해 해외 기업의 원격 근무자로 일하면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와, 붕괴된 나라 안에서 글로벌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정말 거대한 변화죠. 와, 이건 정말. 근데 이게 마냥 장밋빛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분명히 한계나 문제점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가장 큰 장벽은 역시 돈이죠. 돈이요? 서비스는 무료라고 하지 않았나요? 서비스는 한시적으로 무료지만 위성 신호를 받는 수신기 가격이 있거든요. 그게 한 500달러나 해요. 500달러면 보통 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겠네요. 그렇죠. 결국 이 기술의 혜택이 이미 경제력이 있는 일부 계층에게만 집중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기술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격차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무료 기간이 끝난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도 미지수고요. 네, 그 지속 가능성도 큰 과제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이 자료들에서 찾아낸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이걸 꼽고 싶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곧 경제적 자유다. 인터넷 연결이 곧 경제적 자유다. 네. 베네수엘라는 지금 온 나라가 이 명제를 증명하는 거대한 실험장이 된 셈이죠. 정부가 실패한 영역을 민간 기술이 파고들었을 때 어떤 가능성과 위험이 동시에 나타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죠. 좋습니다. 만약에요, 스타링크 같은 민간 기업이 한 국가의 통신망뿐만 아니라 금융, 에너지 같은 핵심 인프라까지 모두 대체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아는 국가의 역할과 주권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